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의 부자가 되는 법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김승호 회장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자기개발, 부자들의 마인드 등 쉽게 전달해 드리는 김승호 회장님의 부자 되는 법 중에서 돈의 속성에 대해 기업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세계적인 외식 그룹인 스노우 폭스 회장으로 전 세계 11개국 3천여 개의 매장 보유하는 노하우 사업 마인드, 동기부여 강연을 많이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들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금 아마 여기도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한 벌써 거의 1000여 명 넘는 사업가 제자들을 제가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은 사실 선생을 둘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사장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사장은 선배 사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 사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을 데가 없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저는 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한 사람부터 직원이 한 명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직원을 함께 일할 때까지 회사 전체를 지켜왔기 때문에 사장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적합화된 형태에 있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장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다.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지는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것, 주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뭔지 알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돈을 보면 돈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큰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이제 퍼슨 인격이라는 말인데,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치만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이 굉장히 흔해요. 지금 이 CDB는 법인이에요. 여기서 이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은 같은 10만원이라도 혹은 같은 1천만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게 하라. 1년 연중 고르게 오는 비는 곡식을 가꿔주지만 한 번에 내리는 비는 홍수로 모든 걸 파괴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고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긴다. 네 번째,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인 돈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버는 돈은 무게가 100kg라고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다섯 번째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살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공공물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 동일해져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돈이라는 거는 그게 모여지려면 그 모여진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려면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초기 성장하는데 회사가 좀 크니까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장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굉장히 업계보다 훨씬 더 주고 막 차 사주고 배당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그럼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돈은 중력과 같다. 돈은 주변의 다른 것을 끌어들인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느끼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걱정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 중력이 크면 클수록 다른 것을 끌어들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크다. 1억을 모으는 총합이 100이라면 그 다음 1억을 모을 때는 90,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70, 그 다음은 10 정도면 된다. 1, 2, 4, 8, 10. 돈과 중력은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2. 돈은 인격체이다. 인격체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 돈을 인격체로 본다면 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큰 돈은 어른, 작은 돈은 아이처럼 다뤄야 한다. 돈은 헤어지는 걸 싫어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돈은 몰려다닌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돈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도박이나 탕진하며 낭비를 한다면 돈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돈은 생각을 가진다. 좋은 곳에 돈을 쓰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따로 있다. 3.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게 하라. 1년 연중 고르게 오는 비는 곡식을 가꿔주지만 한 번에 내리는 비는 홍수로 모든 걸 파괴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고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긴다. 4.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과정에 따라 돈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진다. 한 사람의 성공, 그 이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생이 있다.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그 가시는 나를 찌르게 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그 가시로 인해 돈이 흩어지게 만든다. 5.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회비로 사거나 친구의 돈으로 무엇인가를 살 때는 좀 더 소비하게 되는데 이러면 태도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사적인 재산과 공적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공공물품이나 세금 등 남의 자산도 존중해야 한다. 수각 1호는 물을 받는 물 흘러 들어온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물을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내 안의 수각을 키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즉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그 안에 돈이 모인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중한 돈의 속성입니다. 작은 돈도 낭비하지 않고 귀중하게 써야 하고 자신의 소득에서 25% 정도의 소비가 적당하다는 점 못 지키고 있었는데 더 아껴 쓰고 모아서 돈을 크게 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여길 만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외로 김승호 회장님의 꿈을 이루는 비법. 100일 동안 100번 쓰면 이루어진다. 꿈을 종이에 적으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행동은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 말씀처럼 목표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 순간 행운이 보인다는 말을 믿고 목표를 종이에 적고 인지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기 자신이다. 남의 비관적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 명심하고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하면 부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을 돌보기 전에 먼저 돈을 모아야 한다. 일정한 규모가 모아져야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누기 전에 잉여 자산을 모았다가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지속 성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모아둔다. 자신을 위한 투자나 경험을 위한 돈, 책을 사는 돈은 아끼지 마라. 경험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내보이기 위한 소비인지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의 25% 정도의 소비가 적당하다.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나 내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을 때가 아니면 투자를 받지 마라. 아내와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면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 헤어질 수 없다면 강요하면 안 된다. 자신의 검소함을 남한테 강요하면 인색함이 된다. 지지해준 가족에게도 배당해줘야 한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구상은 어떻게 했는지, 요리사인지 경영자인지 사업가인지 기업가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평소에 사업 구상을 하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로, 자본이 모이거나 마중물까지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돈 버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돈을 대하는 마음을 igno라면 최상위 부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과 돈을 벌어온 삶의 과정에 대한 통찰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의 회장님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슬기로운 돈 공부를 생활화하여 대대손손 성숙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